만약 이런 사기꾼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요, 돈은 돈대로 쓰고도 결국 사건은 패소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돈만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 변호사가 실제로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기꾼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요, 돈은 돈대로 쓰고도 결국 사건은 패소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과 돈만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가 사기꾼일까요? 첫째, 유사 사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려고 드는 유형입니다. 상담을 할 때 판례나 절차를 대충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말을 돌리거나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면서 적당히 넘어갑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이나 경력이 부족해서 사건 진행 중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둘째, 사건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데도 의뢰인의 불안감을 일부러 부추기는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복잡한 사건이라서 어렵습니다 라며 지나치게 겁을 주거나 사무장이 등장해서 우리 변호사님 판검사 출신이라서 무조건 이깁니다 라면서 과도한 수임료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필요 이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소송 서류에 자신의 이름만 올리고 마치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속이는 유형입니다. 간판격인 유명 변호사는 얼굴만 비치고 실제 실무는 경력이 부족한 후배나 직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인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얼굴도 못 봤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뢰인을 기망하는 사기꾼 변호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꾼을 가려내는 실전 질문까지 보태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사기꾼을 피하시고 형사사건에서 소중한 돈과 시간을 꼭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사사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척 행동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유형의 변호사를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요, 실제 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성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광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직접 던져보세요. 저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판결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익명 처리된 판결문, 결정문, 수사 단계 의견서, 변론 요지서 등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근거 자료가 빈약하면 설명이 두루뭉술해지고 질문을 피하거나 과도하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자신을 믿지 못하냐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사건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의뢰인의 불안감을 일부러 부추기는 유형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최소 2-3명 이상의 변호사와 유료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를 비교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요, 핵심 쟁점 2-3가지와 대응 순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주 복잡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말만 반복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비교 상담을 받아보면요, 사건의 객관적 난이도와 적절한 대응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누가 과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겁주기 전술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게 비현실적인 승소 보장 또는 정관 타이틀 내세우기입니다. 무조건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정관 출신이라 다 해결됩니다와 같은 말은 걸러야 합니다. 어떤 사건도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법 시스템에서 정관이라고 해서 결과를 임의로 바꿀 수도 없고 결국 중요한 건 철저한 사건 분석과 준비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패소하면 소송 비용은 돌려주시나요? 아마 안 된다고 하겠죠. 100% 승소를 보장했는데 패소했을 때 책임은 지지 않는다?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자신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소송 서류에 자신의 이름만 올리고 마치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속이는 유형에 대비하는 방법은요,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선명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상담이나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구속영장 심사, 공판기일 출석을 변호사님이 직접 하시나요? 혹시 다른 변호사님이 출석하게 되시면 저의 동의를 사전에 받게 되나요? 로펌 규모가 크면 초기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하지만 실제 재판은 다른 변호사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 사전 지정, 주요 절차 직접 참석, 담당 변호사 변경 시 사전 고지 및 의뢰인 사전 동의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절차상 알아서 배정됩니다 같은 답변은 이후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처음부터 책임을 지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시고요. 둘째, 변호사 선임 전 최소 2-3명의 변호사와 상담 및 비교를 통해
과장, 겁주기를 시전하는 변호사를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 사건 진행 변호사가 누구인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사기꾼 변호사를 만날 확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좋은 변호사는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과도한 두려움을 줄이고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반대로 두려움만 키우고 말이 자꾸 바뀌면 잠시 멈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기꾼 변호사를 피하는 길이 바로 승소로 가는 길입니다. 참고로요, 좋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한 번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형사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